여러분, 선생님이 몇 가지 천체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어떤 사진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에서는 목성의 대적점이 보여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는 달의 표면이 보이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크레이터의 모습도 잘 보여요. 마지막 사진은 우리를 가진 토성의 모습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요. 현진 학생이 잘 말해줬어요. 근데 이런 사진들은 어떻게 찍은 걸까요? 탐사선을 이용해 직접 가서 찍어요. 네. 직접 탐사선을 타고 찍는 방법도 있고, 지구 내에서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 찍는 방법도 있어요. 과학자들은 지금도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의 숨겨진 비밀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선생님! 천체 망원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들은 기억이 나요. 맞아요. 천체를 관측하는 도구인 천체 망원경은 빛을 모아 상을 확대해 관측하는 광학 망원경과 천체로부터 나오는 전파를 관측하는 전파 망원경이 있어요. 그리고 광학 망원경은 다시 굴절 망원경과 반사 망원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굴절 망원경은 볼록 렌즈를 사용해 빛을 모으고, 반사 망원경은 오목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모아요. 이번 시간에는 굴절 망원경을 중심으로 천체 망원경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체에서 오는 빛을 모으는 볼록 렌즈를 대물 렌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물 렌즈의 반대편에 위치한 이 부분을 저반 렌즈라고 하며 상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둘러싸고 있는 통을 경통이라 부릅니다. 경통 위에는 파인더라고도 불리는 작은 보조 망원경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 보조 망원경은 주 망원경보다 배율이 낮은 게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파인더와 주 망원경 중에서 어떤 망원경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파인더가 더 낮은 배율을 갖고 있어서 관측 대상을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파인더로 관측 대상을 먼저 찾은 다음에 주 망원경을 이용해 높은 배율로 관찰합니다. 이제 망원경의 경통을 지지하고 있는 가대를 살펴볼까요? 가대는 삼각대 위에 장착되어지는데 경통을 지지하는 역할 외에도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망원경의 방향을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가대에 있는 조정 나사를 이용하면 망원경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요. 또 가대에는 망원경의 균형을 맞추어 주도록 하는 균형추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체 망원경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초로 망원경을 이용해 천체를 관측한 사람은 누굴까요? 최초로 망원경을 이용해 천체를 관측한 사람은 이탈리아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그는 망원경을 통해 달의 표면을 관측하였을 뿐 아니라 목성의 위성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6억 2,832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목성의 위성을 볼 수 있었다니 놀랍기만 합니다. 그럼 망원경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실험을 통해 천체 망원경의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험 전에 준비해야 할 도구는 천체 망원경입니다. 여기서 잠깐! 망원경은 깨지기 쉬운 렌즈나 거울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실험에 임하도록 합니다. 먼저 평평한 지면에 수평이 맞도록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다음 삼각대 위에 가대를 올리고
나사를 이용해 고정시킵니다. 가대에 균형추를 달고 떨어지지 않도록 나사를 이용해 고정시킵니다. 이때 고정 나사가 풀려 추가 떨어지면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가대에 있는 2개의 고정 나사를 잠근 상태에서 경통 밴드를 고정시킵니다. 고정된 경통 밴드에 경통을 올리고 나사를 조여주면 가대 위에 경통이 고정됩니다. 이때 안전을 위해 2명이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통에 보조 망원경을 먼저 끼우고 이어서 접안 렌즈를 끼웁니다. 이제 균형추와 경통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요. 경통이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한 후 균형추를 좌우로 움직여 좌우 균형을 맞춥니다. 이번에는 경통 홀더를 느슨하게 풀고 경통을 앞뒤로 움직여 경통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체 망원경의 설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7년 8월) 미국 대륙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우주 최고의 쇼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일식이 미국 대륙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로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에서만 개기일식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개기일식을 보기 위해 미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개기일식은 과학자들에게 태양의 대기층, 즉 코로나를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란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태양의 대기층인 코로나를 비롯하여 태양의 표면과 대기의 특징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 눈에 밝고 둥글게 보이는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합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는 평균 6,000도입니다. 광구를 자세히 관측하다 보면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한 어두운 무늬를 볼 수 있는데 이를 흑점이라고 합니다. 흑점의 온도는 약 4,000도로 주위보다 온도가 낮아 어둡게 보입니다. 또 광구에는 수많은 쌀알을 뿌려놓은 것 같은 무늬가 나타나는데 이를 쌀알 무늬라고 합니다. 쌀알 무늬는 대류 현상에 의해 나타나는데 고온의 가스가 상승하는 부분은 밝게 보이고 저온의 가스가 하강하는 부분은 어둡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태양의 대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을 알아볼까요? 태양의 대기는 평소에는 보기가 어렵고 달이 태양의 표면을 완전히 가리는 개기일식 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개기일식 사진에서 광구 바로 위에 붉은색의 얇은 대기층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채층이라 합니다. 또 채층 위로 넓게 뻗어 있는 청백색의 대기층을 코로나라 합니다. 코로나는 온도가 100만 도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이외에도 광구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이 대기로 솟아오르는 현상인 홍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홍염은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 존재하기도 하고 골이나 불꽃 등 다양한 모양을 나타냅니다. 또 사진처럼 간혹 흑점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나 채층이 순간적으로 매우 밝아지는 현상인 플레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양 표면과 대기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오로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오로라를 본 적 있나요? 오로라는 극지방에서 초고층 대기 중에 나타나는 발광 현상으로 빨강, 파랑, 노랑, 연두, 분홍색 등의 색채를 보입니다.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2003년 우리나라 보현산 천문대에서도 오로라를 관측한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눈에는 태양이 늘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태양은 11년을 주기로 활동성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진을 보면 1996년의 태양에 비해 2001년의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태양의 흑점도 11년을 주기로 수가 많아졌다 적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수록 태양의 흑점도 많아진다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또한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코로나의 크기가 커지고 홍염과 플레어가 자주 나타납니다. 플레어는 태양 표면의 흑점 부근에서 폭발이 일어나 대량의 에너지를 분출하는 현상으로 폭발의 규모가 핵폭탄 수백만 개가 터질 때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태양에서 잦은 홍염과 플레어 현상으로 태양풍은 더욱 강해지고 지구에서는 지구 자기장이 갑자기 불규칙하게 변하는 현상인 자기 폭풍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 고위도 지역에서 오로라가 더 자주 나타나게 되고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오로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극지방에서나 볼 수 있는 오로라가 2015년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중국 북부 지방 등 위도 40도 인근 지역에서도 관측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위도상으로만 보면 백두산에서도 오로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외에도 자기 폭풍으로 인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고장나거나 전파통신이 방해를 받아 휴대폰이나 무선통신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송전시설이 고장나서 정전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1989년 3월 캐나다 퀘벡에서는 대정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초강력 태양 폭풍으로 600만 명이 9시간 동안 암흑 속에서 떨었습니다. 태양 폭풍이 발생하면 북극기를 이용하던 항공기들이 평소보다 1000배 이상 증가한 방사선 때문에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태양의 활동이 지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이용하여 태양의 특징을 알아내고 태양의 활동을 분석하여 태양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태양의 활동을 감시하고 성질을 규명하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환경연구센터에서는 나사가 발사한 방사선대 폭풍 관측 위성의 데이터를 받아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는 우주기상 예특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